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삼각대가 너무, 이게 또 장비 탓하는 건 아닌데 너무 평평하게 펴져가지고 이걸 보면은 얼굴을 찍으려면 이렇게 기울여야 하는, 아무튼 뭐 그런 앵글이에요 지금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5시 좀 넘었어요. 아침 넘었고 방금 세수 샤워를 했고요. 이제 아, 화장품을 좀 바르려고 하는데 요새 완전 꽂힌 게 있어요. 이게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라네즈에서 나온 크림 스킨이라고, 이게 지금 그냥 샘플이거든요. 근데 샘플 치고 되게 커요. 이게 25ml라서 한 2주 정도 바를 수 있는 것 같은데, 이거를 한국에서 뭐 체험판이라고 해가지고 한 4개를 받았는데 엄청 잘 썼어요.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시켰어요. 지금 이 화장품이 아마 엄마 집에 지금 있는데 이제 빨리 받아야죠. 지금 여기 겨울도 오고 있어서, 뭐 이 나라 겨울은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막 건조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겨울에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쌀 때 몇 병 또 쟁여놨죠. 이 쟁임병. 이제 좀 얼굴에 선크림도 좀 바르고, 선크림은 그냥 싼 에뛰드? 이게 싼데 나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를 산 계기가 뭐냐면, 옛날에 GS 홈쇼핑에서 이렇게 된 선크림하고 스틱으로 된 게 세트로 나왔는데, 이게 아무리 봐도 가격이 너무 잘못 나온 것 같은 거예요. 이게 아무리 조그만 50ml라도 보통 한 10,000원 정도 할 텐데 이게 세트로 3,500원인가 그런 거야. 그래서 이거를 한 개를 시켰는데 진짜 3,500원이 결제가 된 거지.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 했더니 진짜 7,000원에 또 결제가 됐어요. 그래서 세 개를 사서 이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류였던 거예요. 가격이 잘못 올린 거야, GS 홈쇼핑에서. 그래서 나는 뭐 봉이지,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렇게 올렸으니까. 그래서 그거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기름기도 별로 없고 수분도 많고. 아무튼 그래서. 근데 나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화장품 얘기를 한 거지? 그리고 요즘 쓰고 있는 세럼은 이츠스킨. 이거 되게 나온 지 오래됐죠. 갈색병 저렴이. 근데 이거 나름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이것도 한 10,000원에 샀나? 근데 이게 갈색병 에스티로더보다 성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몇 병 쟁여놨다가 또 오랜만에 썼는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녁에 쓰는 거는 이니스프리 한란, 이거 뭐라 그러지? 슬리핑 마스크? 이게 냄새도 되게 좋고 되게 꾸덕하긴 한데 수분이 너무 많아서 전날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항상 여드름이 자주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난 이거 없으면 불안하거든요. 이니스프리 비자 시카밤?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옛날에 이거를 컨실러로 쓰려고 샀었다가 한스킨, 이게 지금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뭐 기분에 따라 어차피 뭐 밝은 건 한 21호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는 한 23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어차피 바르면 나중에 색깔이 똑같아져요. 오후가 되면 21호가 바를 때만 약간 하얘도. 이게 근데 좀 컨실러용이라서 좀 바르면 좀 두꺼운 화장이 되는 것 같긴 해. 그리고 다른 화대는 VDL? 나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몰랐고 여기서 막 인터넷 쇼핑몰 보다가 알았는데, 사실 이거를 그 컬러를 나중에 딴 거를 막 섞었어요. 섞었더니 좀 괜찮더라고. 그리고 최근에 다시 쓰기 시작한 거 엘렌실라 쿠션인데, 이게 그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건데 되게 촉촉하고 괜찮아요. 대신 단점은 좀 광이 좀 과하게 나가지고,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은 광난 화장을 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. 다들 너무 심하게 매트하게 완전 진짜 막 논박 갈라지듯이 그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. 젊은 애건 어른이건 뭐 노인이건. 그래서 가끔 내가 광을 이것만 바르러 가면
너무 막 광이 나가지고 어쩔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좀 있다는. 이제 후다닥 화장을 좀 할게요. 자, 이제 화장을 다 하고 이제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자리를 잡았어요. 화장을 좀 하다 보니까 아까보단 좀 더 사람 같죠? 이게 쿠션이 원래 이제 쿠션 바르긴 했는데 너무 번들거려서 지금 파우더를 약간 바른 상태예요. 좀 뭐 나쁘지 않네. 자,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려면요. 내가 유튜브를 본 한지 이제 약 한 달이 되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를 찍나 봤더니 어떻게 뭘 찍어야 되는지 콘텐츠를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콘티도 짜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고민이야 요새.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걸 봐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슬슬 고민이 되는 거야. 이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남들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나한테서 뭘 궁금해 할까 하다가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를 안 와본 친구들이 내 주변에는 없어요. 그냥 가끔 뭐 건너다가 아는 사람들만 있지.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좋은 점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자연 환경이 좋아요. 남들 다 알듯이 되게 깨끗한 나라잖아요. 일단 공기가 정말 100만 불짜리 공기예요. 뭐 여기도 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인구가 뭐 10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 땅은 남한의 몇 배가 돼서 일단 공기가 많이 좋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프렌즈 조셉 이 지역은 이제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또 공기가 더 좋아요. 산도 너무 가깝고 뭐 집에 있어도 빙하가 보이고 뭐 설산이 늘 사계절 내내 보이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, 이 사람들은. 우리나라는 이제 막 뿌옇고 막 낮에도 그러니까.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섬나라예요. 생긴 거는 얼핏 보면 일본같이 길게 생겼어요.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좁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바닷가가 가까워서 뭐 차로 한 2, 30분만 가도 그냥 바로 그냥 바닷가가 나와서 이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러면 큰맘 먹고 이제 속초나 뭐 어디 뭐 강원도를 가야 되거나 뭐 제주도를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냥 쓰레빠 끌고 아무 때나 그냥 뭐 걸으러 갈까 해서 이제 뭐 그냥 2, 30분 차 타고 가면 그냥 바다가 나온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뭘 찍어도 예뻐요. 엽서같이 나와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. 뭐 굳이 사진 촬영 기법이나 필터가 없더라도 사진이 좀 잘 나와요.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. 이 동네도 국립공원이 이제 빙하 근처는 다 이제 국립공원이고요. 웬만한 산은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이제 걸어가는 이제 그, 그 통로? 그 있잖아. 그걸 뭐라 그러지? 그거를 되게 잘 해놨어요. 며칠 전에 그 메서슨 카페에 갔을 때도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그 산책로가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깨끗한 만큼 수돗물을 마십니다. 물론 이 나라 사람들도 수돗물을 안 마시고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. 근데 굳이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돗물을 마셔야지 그거 갖고 돈 쓰기가 좀 그렇잖아. 근데 사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그, 그 냄새가 좀 나긴 해요. 그 화학약품? 그걸 섞어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막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그 내가 가끔 1년에 2번 가는 크라이스처치라고 그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갈 때 물을 마셔보면 그 약품 냄새도 안 나고 물맛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알고 봤더니 뉴질랜드에서 가장 물 좋기로 소문난 동네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물을 걸러주는 지질 구조로 생겼대요. 그러니까 밑에가 뭐 가장 큰 돌, 그다음 작은 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을 걸러주는 정화 시설이 있어서 물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
이제 자연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. 이제는 이제 인구에 대해서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나라는 남한만 지금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500만이에요. 그러니까 즉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남한 면적에 비해서 아마 뉴질랜드가 한 두세 배? 세 배 넘게 좀 많이 클 거예요. 근데 부산 인구 정도가 산다고 보시면 돼요. 그 큰 나라에.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. 난 살면서 이렇게 300명 정도가 사는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좀 사는데 많이 힘이 들어요. 좀 맨날 같은 사람들만 보고. 근데 뭐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럼 대도시를 가면 여기도 이제 많이 붐비기는 하지만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에요. 네, 거기도 이제 저녁에 이제 좀 깜깜할 때 돌아다니면, 물론 깜깜하지 않아도 약간 한 대여섯 시 정도, 겨울에 이제 대여섯 시 정도 되면 길거리에 거리가 없어서 가끔 좀 무서울 때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가게들이 일찍 문을 열어요. 그러니까 저는 많이 일찍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저처럼 만약에 내가 대도시에 살았으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커피가 먹고 싶으면 어디든 가도 그 시간에 카페 같은 경우는 문을 다 열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새는 뭐 24시간도 많지만 여기는 원체 이제 저녁에 노는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자더라고요. 난 나만 이렇게 일찍 자는 줄 알았더니 뭐 젊은 애건 뭐 노인이건 다들 뭐 6시, 8시 반, 뭐 9시 정도면 다 자서 그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또 문도 일찍 열겠지? 근데 이제 일찍 연 만큼 문을 또 일찍 닫는다는 거. 그래서 웬만한 슈퍼는 우리 집 밑에 있는 슈퍼가 지금 한 7시 반이면 문을 닫거든요. 아, 지금은 이제 관광객도 없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작은 슈퍼나 상점들은 대여섯 시면 문을 닫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복지 혜택이 상당히 많이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은 아프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.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아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야로가 허리 부상을 심하게 입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도 일하면서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그 몇 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이제 고장이 나서 ACC라는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,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일을 한 달 동안 못했어요. 4주 동안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막 뭐 아파서 관둔 적은 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서 회사를 안 나간 적이 없어서 어떻게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ACC라는 정부 기관이 얘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번 만큼의 80%를 정부에서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줘요. 그러니까 내가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렌트비도 내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비의 대부분도 다 정부에서 커버가 되고 야로가 원래는 그때 한 150불을 냈었어야 됐는데 이제 ACC 커버가 돼서 한 25불밖에 안 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너무 시골이잖아. 그래서 그런 병원이나 그 센터 관리 기관을 가려고 할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. 휘발유를. 그 기름비까지 다 대줍니다. 되게 장난 아니죠.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병원이 어디였고 그리고 뭐 다음날 또 어딜 가고 그럼 그거를 마일리지를 다 계산을 해줘서 그 돈을 통장에다가 꽂아줘요. 그 난 처음에 아 뭐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했는데 진짜 통장에 돈이 꽂혔더라고. 근데 이거를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돈을 계속 청구를 했더니 계속 돈이 나오더라고 신기하게. 그래서 참 혜택은 끝내주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야로 그때 너무 아파서 이제 야로를
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지금 야로가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어도 우리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파트너라고 하는데,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경우는 내 직장에서도 내가 병가를 쓸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내 배우자나 파트너가 지금 아프니까 나를 얘를 돌봐야 된다 해서 그것만큼 병가를 쓸 수가 있고 당연히 그날도 돈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썼어요. 다섯 번째,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.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게 느려 터졌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터넷 설치를 한다. 그럼 우리나라는 하루나 이틀 후면 아저씨가 와서 후다다닥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인터넷이 되잖아요. 근데 여기는 막 나는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설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막 한 달이 2, 3주? 한 달?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. 난 속 터져서 못해. 차라리 내 데이터를 쓰고 말지. 그리고 여섯 번째, 그 다양한 인종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.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민족 국가,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. 이 동네 유일한 한국인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 나라 사람들도 있고 뭐 호주 사람도 있고 뭐 전에는 뭐 중국 사람도 있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주변에 또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라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야로가 일하는 슈퍼에서는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나는 그건 그래서 가끔 이제 필리핀 파티도 자주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죠. 그리고 일곱 번째, 지금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작은 동네예요. 300명 정도밖에 안 살기 때문에 그 뭐 자전거를 어디다 그냥 세워놔도 여행객이 아니면 다들 이 자전거가 누구 건지 대부분 알아요. 100%는 아니더라도 다들 누구 건지 알아서 뭐 페이스북에 그 이 동네 그 커뮤니티 같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. 그러면 누가 올려. 만약에 강아지가 막 돌아다닌다.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 강아지냐? 니네 강아지 아니냐?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데리고 와라. 뭐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대신 이제 비밀 같은 게 없어요. 옛날에 야로랑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 둘만 아는 줄 알았어. 나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다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작은 동네 살고 뭐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남 얘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너무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너무 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여덟 번째, 그 뉴질랜드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작정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한국보다 딱히 좋은 점은 그냥 공기가 좋고 일단 지금 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나는 동생이 마스크를 200장을 보내줬는데 그때 막 전국적으로 락다운하고 그 다음에 막 또 몇 명 막 걸렸다고 했을 때 그때 잠깐 썼던 거 빼고는 난 집에 마스크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. 아주 행운아인 거죠. 한국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너무 써가지고 얼굴 피부가 뭐 짓무르고 뭐 이런다는데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참 한국에 많이 가고 싶네요. 그리고 아홉 번째, 최저시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.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 파운드 쓰는 그러니까 영국보다 더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 최근에 지금 4월 1일자부터 원래 18.90이 미니멈 웨이지였었는데 지금은 20불로 올랐어요. 그래서 뭐 고등학교만 바로 졸업을 해도 그러니까 한 시간에 20불을 버니까 우리나라 시급으로 치면 한 시간에 16,000원? 물론 세금은 17.5%를 내야 되죠. 그것도 뭐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 다르지만. 그리고 또 이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거. 공휴일 그러니까 그 법적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의 1.5배를 받아요. 받고 내가 공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든 쓸 수 있는 얼터너티브 헐러데이라고 해서 그 대체 휴일제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
지금 한 5일이 축적돼 있어요.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이제 페이슬립 받으면 얼터너티브 홀러데이가 지금 다 5일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언제든 쓸 수가 있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2번 쉬는데 하루 더 쉬고 싶다 그러면 얼터너티브 홀러데이를 하루 쓰겠다 이러면 이제 3일을 쉬면서도 그 하루치는 돈을 받는 거죠.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질 좋은 꿀을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마누카 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수입이 되면 일단 모든 수입품은 다 비싸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마누카 꿀 되게 조그만 게 들어있는 뭐 200g, 300g 들어있는 것도 완전 얼마더라? 제발 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여기서도 마누카 꿀이 되게 되게 비싼 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웬만한 우리나라 꿀은 거의 뭐 설탕을 먹여서 만든 거의 설탕 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는 좀. 근데 여기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덜 치는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슈퍼에서 파는 꿀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여기는 이제 그 비키퍼, 그 양봉업자들이 작은 소규모의 작은 그 양봉업자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막 허니 이렇게 꿀 판다고 있어요. 근데 거기 보면 사람도 없어. 무인 가게야. 그냥 돈통 하나 놓고 돈 그러니까 양심에 맡겨서 꿀을 살 수 있는 꿀 외에 뭐 계란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데 그런 꿀을 사면 진짜 막 향이 되게 많이 진하고 일단 맛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보이면 또 이제 살려고 지금 그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식료품 값이 한국에 비해서 저렴해요. 전에 이제 그 슈퍼 그 씬을 그 유튜브 처음 하면서 찍었던 게 이제 슈퍼 씬인데 가격을 내가 좀 적을 거 그랬나 봐. 상당히 많이 저렴해요. 우리나라에 비해서. 치즈 물론 여기가 뭐 낙농업 국가이긴 하지만 좀 우유는 좀 비싸긴 한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치즈가 좀 많이 싸고요. 그 과일값도 원래는 한국에서는 이제 장을 안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비교해 보니까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면서 좋은 점을 잠깐 봤고요.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안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죠. 이거 분명히 또 보면서 아 너무 지루하다 좀 잘라라 짧게 해라 이런 사람이 또 분명히 있을 거야. 있지? 응? 암튼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.